안녕하세요. 어느덧 결혼 8년 차를 맞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3년이라는 연애 기간 동안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루도 못 보면 눈에 가시가 돋을 것 같아 1시간 반을 지하철 타고 오는 거리인데도 매일같이 만나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데이트하고 헤어짐이 아쉬워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시부모님과 하나밖에 없는 시누이는 저에게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할 법한 모든 부분을 문제없이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어나가서 신혼생활 역시 참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정말로 없는 걸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우리의 사랑이 언제부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엔 별일도 아니었어요. 연애 시절 때를 돌이켜보면 남편은 일반 남자들이랑은 다른 매력이 꽤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자취를 했었기에 가끔씩 남편 자취방에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항상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실이며 베란다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청소를 해주는가 하면 차 안에도 부스러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하는 남편의 청결함이 저는 참 좋았어요. 친구들의 연애 스토리를 들어보면 남자친구가 다 좋은데 너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내심 뿌듯한 마음도 들었을 정도로요. 남편의 이런 깔끔한 성격은 결혼 후에도 그대로 왔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건 기본이고 제가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나는 청소가 취미여서 하는 거니 굳이 피곤하게 돕지 말라며 저를 소파에 앉혀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설거지며 빨래며 주말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해내던 남편의 뒷모습은 신혼 시절 제가 떠올리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 중 하나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저와 남편의 깨소금 볶던 신혼생활이 언제인지 모르게 서서히 끝이 났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퇴근이 늦어졌고 저녁을 따로 먹는 일도 잦아졌죠. 저희는 자녀 계획이 없는 부부인지라 서로 공감할 만한 화제거리도 없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줄어들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는 삭막해졌어요. 그 어떤 사건 하나 없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문득 말을 걸어왔어요. 이제 이 정도는 당신이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걸 언제까지 내가 다 해야 해? 한 손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남편이 신발장에서 슬리퍼를 신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자그마치 3주 만에 저에게 말한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죠. 설거지는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한 건 당신 아니야? 제가 되물었어요.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신혼 초부터 남편이 강력하게 말한 것 중 하나였거든요. 비위도 좋지 않으면서 굳이 음식물 쓰레기 버리려고 하지 마라. 설거지며 청소며 다 같이 해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평생 자신이 하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남편이 이제 와서 저런 핀잔을 주니 어이가 없었어요. 참나, 장난하나? 언제적 얘기를 꺼내는 거야? 제 말이 우습다는 듯 실소와 함께 현관문을 꽝 닫고 나간 남편을 보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대체 왜 저러는 건지. 크게 싸운 적도 서로 실수한 적도 한 번 없는데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도통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어요. 이런 걸 보고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껴질 만큼요. 그 뒤로도 몇 주 만에 한 번씩 남편이 걸어오는 말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아니었어요. 하나같이 불평, 불만 혹은 지적과 훈수였죠. 이건 왜 이렇게 안 하냐, 저건 왜 저렇게 놔두냐, 다른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한다더라, 다른 집에서는 이런 건 대화거리도 안 된다더라 등등 가끔 걸어오는 말이 전부 저런 말이다 보니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나쁜 말만 들으니 입이 저절로 닫혀버리더라고요. 남편의 청결함은 어느 순간부터 결벽증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심해져 갔어요.
깔끔함이 도가 지나치게 심해져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내 자체가 싫어서 불평할 건덕지를 찾다 보니 저렇게 된 건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지적이 심해졌고 같은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 저까지 덩달아 병적으로 청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의자를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절대 닿지도 않을 아파트 천장의 몰딩까지 매일매일 싹싹 닦으면서 믿겨지시나요? 더욱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청소 지적은 늘어만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 함께 시댁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덕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과 단둘이 차 안에 타는 것도 서너 달 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먼지 한 톨까지도 찾아내던 결벽증 수준의 남편의 차 안이 놀랍도록 지저분했기 때문이죠. 조수석에 흩어져 있던 과자가루는 물론 창문에는 덕지덕지 자국이 묻어 있고 뒷좌석에는 남편의 옷과 신발까지 어수선하게 놓여져 있었어요. 사실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들과 비교해보면 그렇게까지 더러운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성격과 비교했을 때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상태였거든요. 차 안이 왜 이래? 라고 묻자 남편은 대답했어요.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자. 정말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을 역시나 또 단칼에 묵살시켜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습게 보는구나. 여러 가지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비참한 심정으로 다녀온 시댁 행사는 정말 괴로웠어요. 누구보다 따뜻하신 시댁 부모님들과 여전히 사랑스럽던 시누이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데 아무 일 없이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어쩔 건데? 우리 집 행사도 아니고 당신 집 행사 다녀온 건데 나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무서워서 뭐 하나 물어보지도 못하겠다. 정말 언제까지 그렇게 퉁명스럽게 받아칠 건데? 변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저는 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하나 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더욱 과간이었죠. 오히려 자기 분노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집 너희 집이냐? 나는 너를 매일매일 더 말하기 싫게 만든다. 왜 그러냐고? 다 너 때문이야. 너. 아무 이유 없어.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집 앞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이유를 묻고 싶은 마음도 얘기를 터놓고 풀어볼 의지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분노만 남겨줬어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우리의 일상을 되짚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한 게 없었어요. 도대체 뭘까? 동이 트는지도 모르고 계속되었던 지독한 생각의 끝에는 결국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나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편에게 뭔가 있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었어요. 말 한마디 걸지 않았고 서로 있는데 없는 듯 유령처럼 지냈죠. 저에게 유일하게 말을 거는 주제였던 청소, 정리 지적에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며 넘어갔고 잠도 따로 잤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프라이버시의 세계를 하나씩 알아보기로 했죠. 처음 며칠은 별 소득이 없었어요. 휴대폰 잠금도 힘들게 풀어서 살펴보았고 노트북 온라인 접속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등 볼 수 있는 건 다 찾아봤지만 의식이라도 한 듯 거의 모든 내용이 전체 삭제되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백업이라도 해두는 건가 오히려 더 의심은 가는데 물증은 하나도 없는 느낌이었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너무 제대로 숨기고 있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며칠을 허탕을 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는 회의감도 들고 혹시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안 좋은 감정에 오랫동안 지배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제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겠다. 그만하자 할 때쯤 스친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그의 차였죠. 저는 장롱면허라서 운전을 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아는 남편이 유일하게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바로 차 안이었어요. 게다가 얼마 전 가족 행사 때 보았던 남편의 차 안이 너무나도 수상하게 더러웠다는 것도, 매일매일이 퇴근이 늦어졌다는 것도, 주말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만들어가면 꼭 외출하던 그의 모든 행적은 차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 궁금증과 확신의 경계선에서 어서 빨리 어느 쪽으로든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살며시 그의 코트에서 차키를 챙겼고, 남편이 그렇게 원하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척하며 내려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못하더군요. 그저 제가 드디어 말귀를 알아듣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구나 하는 표정일 뿐이었거든요. 차 문을 열고 이리저리 뒤져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렇게 티끌 하나 없던 휴대폰과 노트북과는 달리 정말 제대로 안심을 한 건지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오더군요. 뒷좌석 주머니 속의 립스틱, 곳곳에서 보이는 긴 머리카락들,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상시 녹화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장면들이 수두룩했어요. 심장이 사정없이 뛰고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블랙 영상 내용들을 추려보았을 때 상대방은 거래처 사람인 듯 했어요.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에게 실망한 지 너무 오래돼서 사실 남편의 외도보다는 제 자신을 탓하고 의심했던 저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난 잘못한 적이 없으면서도 이때까지 내가 잘못한 줄 알았구나 싶었죠. 그 더러운 차 안에서 한참 생각했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제 자신을 추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저희는 별거 중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어요. 그날 밤은 어땠냐고요? 남편에게 큰 소리 한 번 치지도 않았어요. 다만 가지고 올라간 증거물들만 얼굴에 집어 던지고 녹취며 영상이며 다 제 손 안에 있으니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하자며 그날로 친정에 와 있네요. 시댁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요. 어머님, 아버님 모두 제 편이세요. 그런 쓰레기는 아들로 둔 적 없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확인하신 뒤로는 남편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시댁에서 제 이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있다는 점 역시 너무나도 감사해요. 끝까지 좋은 분들로 남아주셔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네요. 요즘 주변에서 기운내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있지만 이상할이 많지 덤덤하고 힘이 나는 요즘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은 더 이상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말라고 하늘이 저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